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화학의 가장 첫 번째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해보자 요 얘기야. 오늘 해야 되는 거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해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쁘게 메모도 해보세요. 자,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면 나무로 봐도 칠판입니다. 나무는 물질이고 칠판은 물체죠. 자, 이렇게 이 물질들이 나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요.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있고요. 됐죠? 여기에 있는 질소와 산소라고 하는 물질도 있겠죠. 자, 이러한 물질들을요. 내가 뭘로 되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뭐로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뭘로 되어 있는지 보려면 물질을 잘게 뭐 해야 되니? 쪼개. 물질을 잘게 쪼개다 보면 그 물질들이 없어질까 아니면 가루가 남을까? 가루. 네, 뭔가 입자가 남습니다. 됐죠? 모든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과라고 하는 물질도 쪼개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얘를 쪼개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남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원자가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 원자의 존재요. 자,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이러한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개념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쿼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쪼갠다 안 쪼갠다 라고 하는 쪼개는 방법의 조건이 있죠. 우리 지금 화학 배우죠. 화학적으로 쪼개지니? 라고 하면 원자는 화학적으로 쪼갤 수 없어요. 그러면 원자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양성자, 중성자도 볼 수 있고 전자도 볼 수 있다는데, 걔는 화학적 방법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물리적 방법으로 핵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쿼크로 나눌 수 있죠. 그걸 핵분열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화학적 분열 방법으로는 쪼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화학적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나오는데, 그 입자는 원자입니다. 됐죠? 우리는 핵분열에 대한 건 대학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학적 단계로 물질을 막 쪼갠다. 약품으로 녹이던 칼로 쪼갠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다시 말할게요. 네. 자, 이러한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됐어? 그래서 원자가 뭐야? 라고 하면 핵심 단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 원자라고 하는 게 맞다. 원자라고 하는 게 맞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 원자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있어. 사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칠판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쇳덩어리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모든 물질들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들의 종류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르겠죠.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 이 원자에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이 원자에 종류가 있다.
어떤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동그라미 모양의 원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물질은 쪼갰더니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는 세모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 어떤 애는 별표 모양, 어떤 애는 네모 모양 이런 식으로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남는 건 알겠는데 그 입자들이 종류가 좀 다양해 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뭐라 그런다고? 원자. 그러면 원자의 종류는 뭐라 그럴까? 원자의 종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바로 원소입니다.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먼저 잡자.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거 원자야. 근데 이 원자에도 종류 있어. 그것들을 원소라고 해. 라고 우리는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과학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걸 줄여서 원자라고 부르고 원자의 종류 됐어? 네, 원자의 종류를 줄여서 원소라고 과학자들은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윤진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형태로 말하고 걷는 아이 이렇게 얘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윤진 그럼 되게 간단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뭔가 어떤 것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원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알아들어요. 됐죠? 원소라고 하면 원자들의 종류 그거 원소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되죠. 됐죠? 그래서 원자와 원소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물질 중에요? 이 안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몇 개 있냐? 5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원자는 5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소는? 원소는 요거 같죠? 한 종류, 두 종류. 됐어? 네. 그래서 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원소는 세 종류 있어요. 원소는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는 종류 있고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이 몇 개이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어요. 요렇게 세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을 원자라고 하고요. 원자들의 종류를 원소라고 부른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리할 수 있어. 이름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상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 엄청나게 많겠죠. 그 입자들이 모여서 나도 만든 거니까. 근데 그 입자들의 종류의 원소 몇 종류 있을까요? 이거 한 100몇 종류 있다고 하는데 요새. 지구상이에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원자들의 종류를 과학자들은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거 117개 찾았는데 앞으로 더 찾을 거기 때문에 117개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원소들의 종류는 100여 종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됐죠? 옛날에는 어떤 과학자들이 원소가 33개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33개밖에 못 찾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120개 가까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자는 몇 개 있어? 원소는 몇 개 있어? 이게 아니고요. 100여 종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됐죠? 그래서 지구상에 100여 종의 원소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요. 찾아내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100여 개의 원소를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죠. 여기에 9명이 앉아있는데 9명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9명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름으로 부르는 거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 원소들을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 이름을 플레임으로 다 쓰려니까 너무 영어 단어가 길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읽을 수 있게 원소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쓰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여 종류나 되는 많은 원소들을 이름으로 정확하게 다 쓰려니까 귀찮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 쓰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쓰는 언어들이 다른데 각각의 나라에서 부른 이름들도 다르겠죠. 근데 그걸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 힘드니까 같은 기호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원소들을 나타내는 기호를 원소기호라고 하는데 그 원소기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수소라는 원소는 어떻게 쓸까요? H. 네, H라고 쓰는데 H라고 쓸까요? H라고 쓸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글자예요. 무조건. 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소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기호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알파벳으로 쓰지 않았어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건 산소야.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막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 그림을 100종류쯤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그림으로 원소기호를 나타내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 그림을 외우는 것도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 말자. 귀찮다. 그래서 원소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방법은 됐지? 알파벳으로 쓰자. 자, 함정에 빠지지 마. 원소기호를 알파벳으로 쓰라 그랬지 0으로 쓰자 그랬어? 아니잖아요. 알파벳은 독일 사람들도 알파벳으로 독어 써요.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알파벳으로 씁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쓰자 그랬지 0으로 쓰자 그러지 않았어요. 됐죠? 그래서 모든 원소 기호는 그림 그리지 마. 알파벳으로 써. 라고 약속하기 시작했죠.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쁘게 자기만의 원소들을 표현하려고 막 예쁘게 주변에 이렇게 꾸밈도 넣었어요. 꾸밈 같은 것도 넣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파벳으로만 쓰자. 자, 근데 알파벳으로만 쓸 건데 너네 빨리 A부터. 그래서 내 끝까지 외워봐. 몇 개 있어? 알파벳. 야, 20몇. 유딩 때 세보지 않았냐? 알파벳 몇 개냐? A, B, C, D 빨리 세. 몇 개 있어? 26개. 맞습니까? 맞아요? 아직 무슨 봤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27개 있는 것 같은데. P, Q, R, S, T, U, V, W, X, Y, Z 몇 개 있습니까? 26개. 26개 있어요. 됐어? 네. 26개. 자, 26개 맞아요? 제가 세기로는 26개인데요. 26개가 안 돼요. 네, 26개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알파벳은 26개인데 원소기호는 몇 개 필요해요? 100개. 100개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의 원소당 알파벳 하나씩 주면은 다 쓸 수 있어? 없어. 뒤에 붙여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 중에서 탄소라는 원소도 있고요. 구리라는 원소도 있고요. 칼슘이라는 원소도 있고요. 염소라는 원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쓸 건데 이 알파벳은 어디서 가져와? 내가 좋아하는 알파벳 붙여? 아니요. 원래 그 아이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땁니다.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에 옥시건이잖아요. 그럼 첫 글자가 뭐예요? 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름의 첫 글자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첫 번째 씁니다. 그래서 탄소의 이름 카본 첫 번째 C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의 첫 글자를 그대로 C. 따와서 쓰는데 그 첫 글자는 반드시 첫 글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로 쓴다? 대문자로만 쓴다. 다른 거 안 된다. 근데 문제는 한 글자만 쓰니까 다 CCCC.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 탄소인지 구리인지 구분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쵸? 한 글자만 쓰니까 구별이 안 돼서요. 그 다음 글자까지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글자만 쓰고 놔두고요. 얘와 겹치는 나머지 아이들은 두 번째 글자도 쓸 건데 그럼 그 두 번째 글자는 어디서 가져오니?
두 번째 글자는 그 이름의 두 번째에서 띄어 올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도 공통이야. 그럼 구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만 첫 번째 이름에서 따오고요. 나머지 글자는 나머지 알파벳들 중에서 겹치지 않는 알파벳을 하나 따서 두 번째에 쓰기로 했어요. 그죠? 나머지 알파벳 중에서 겹치지 않는 아무 알파벳이나 따서 두 번째에 쓰기로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구리는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된 거냐면 U. 칼슘은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된 거냐면 얘랑 겹치지 않게 A. 그래서 염소는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된 거냐면 L.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만 이름의 첫 번째 줄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알파벳은 나머지에서 따온 거다. 대신에 두 번째 글자는 두 번째인 게 티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건 반드시 뭘로 쓰기로 했다? 소문자로 나타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슘 쓸 때 C, A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지만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소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약속의 과목입니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잘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나타내는 기호는 알파벳을 쓰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 두 번째 글자부터는 소문자로 우리는 두 글자만 썼지만 사실은 원소기호 중에 세 번째 글자까지 쓰는 아이도 있어요. 겹쳐서. 됐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 원소기호 100개니까 100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20개밖에 못 외웠어요. 선생님도 100개 다 뭐 안 외워요.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원소기호가 있다고 치자. 어떤 물질 속에 있는 원소들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썼어. 이 물질 속에는 원소가 몇 종류 있냐? 세 종류. 이거 세 종류 있죠. 왜? 대문자가 세 개니까 이 원소 따로, 이 원소 따로, 이 원소 따로. 이 안에는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와 D라는 원소 세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물질 됐구나 이거예요. 됐죠? 근데 어떤 애를 보니까 A, B, D래. 이 안에 원소 몇 종류 들어있니? 두 종류. 두 종류죠.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입니다. 됐죠? 대문자 개수가 원소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됐죠? 자, 어떤 애는요. A, B, D래요. 이 안에 원소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 있어요. 대문자 개수가 원소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을 지키면 이 A라는 원소가 뭐고 B라는 원소가 뭐고 D라는 원소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써져 있는 원소기호로 되어 있는 물질의 화학식을 보면 이 안에 원소가 세 종류 있다, 두 종류 있다, 한 종류밖에 없네. 이거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은 약속의 과목입니다.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원소들, 원자의 종류라는 원소들을 기호로 나타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소는 원자의 종류다. 그 원자의 종류를 우리는 이름을 풀네임으로 쓰지 않고 간단한 기호로 쓴다. 원소기호로 쓴다. 그 원소기호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알파벳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중에 첫 글자는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온 대문자로 쓰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름의 두 번째가 아니고 나머지 중에 겹치지 않는 알파벳 중 소문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주기율표에서 100여 종류의 원소기호가 다 나와 있지만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아직 전공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로 쓰는 원소기호 몇 개 있을까요? 20개 있어요. 그래서 20개의 원소기호만큼은 지금 외우고 가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편하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소기호 그냥 막 외우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결국은 중학교 때 그냥 막 외우지만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순서대로 재배치합니다. 왜냐면 그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고등학교 수능에서 시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울 때 아예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나타낸 표가 아까 선생님이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 그 표가 바로 얘죠. 얘 이름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입니다. 됐죠?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지만 우리는 오늘 배우는 원소를 이 주기율표 안에 넣고 외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주기율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주기율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주기율표 안에 아예 원소 기호를 넣어서 외우고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다음 주에 오면 책상 위에 주기율표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앉자마자 주기율표를 됐어. 외운 만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15주 내내 오자마자 주기율표를 쓸 거라서요. 그죠? 네, 주기율표를 쓸 거라서 나중이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외워져. 복습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 막 깜지 쓰면서 외우지는 못하죠. 한 3주까지는 빈 공간도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15주차 끝나고 나면 주기율표는 적어도 나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주기율표에 선생님하고 이 안에다가 원소 기호를 넣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그려준 이 주기율표는 풀 버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20개를 넣는 간편 버전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100여 개를 외울 때요. 어떤 애가 가장 맨 앞에 있어요? 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도 출석 번호가 있는 것처럼 원자들도 원자 번호가 있어요.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원소 기호를 내가 이렇게 썼다고 치자. 어떤 원소가 있어? 그 중에서 그 원소의 원자 번호는 어디에 쓰냐면 번호 쓰는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원소 기호의 위, 아래, 좌우에 네 군데의 어떤 숫자들을 써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원자 번호를 쓰는 곳이 어딜까요? 저 오른쪽 아래 오른쪽 맨 아래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이 원자 번호 1번부터 120번까지 중에서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 중에서 첫 번째 1번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H라고 하는 대문자로 써져 있는 이 아이가 원자 중에서 1번입니다. 자, 얘를 한국말로 뭐라고 읽을까요? 수소라고 읽습니다. 됐죠? 이미 다 외운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예쁘게 한국말하고 원소 기호하고 원자 번호까지 제자리에 제대로 집어넣고 외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수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H 이렇게 쓰면 수소랑 구분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도 써요. 두 번째 글자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그렇죠. 그래서 소문자 E 이렇게 씁니다. 됐죠? 원자 번호 2번입니다. 됐어. 원자 번호 2번입니다. 자, 이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여기다가 쓰는 거 아닌데. 왼쪽 아래에다 쓰는데 미안. 왼쪽 아래에다 써요. 미쳤나봐요. 왼쪽 아래에다 원자 번호 씁니다. 붙여드려요. 왼쪽 아래에다 씁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 얘는 2번이니까 2 이렇게 씁니다. 얘가 누굴까요? 이름 알아요? 헬륨. 헬륨 이렇게 써요. 선생님 네. 주기가 없습니다. 네? 주기가 없습니다. 네. 감사. 자, 그래서 2번은 헬륨이래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 3번은 누굴까요? 에라이 이렇게 써요. 리튬? 그렇죠. 똘똘하네. 리튬. 자, 원자 번호 4번은 B, E 이렇게 써. 헬륨.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배 이렇게 있죠. 베릴륨. 원자 번호 5번. B 이렇게 써요. 동소. 바르? 네. 그래 놓고 얘를 붕소 이렇게 읽어요. 잡으시면 드리면 돼요? 네. 저 그런 거 있죠. 저 샤프심 또 필요하고 빨리 얘기해 한꺼번에. 샤프심 필요해 또. 지우개도 있어야 되고. 저기 지금 지금 어디까지 했어?
자, 그래서 원자번호 5번은 붕소고요. 원자번호 6번에 해당되는 게 얘예요. 아까 봤어요. 단소. 원자번호 7번에 해당되는 건 N. 질소. 네, 질소. 자, 8번은 우리가 좀 알아. O. 산소. 그렇죠. 산소. 원자번호 9번에 해당되는 게 좀 새롭나? F. 보다 잠깐만. 플로리온. 네, 이게 치약 속에 들어있는 불소. 한국말로는 불소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플루오린이래. 네, F라서 플로린에서 따온 거거든요. 플로린. 되겠어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소야. 그래서 불소 치약 이렇게 표현하죠. 자, 원자번호 10번에 해당되는 게 Ne. 이거 간판 속에 들어있어. 네온. 네온. 그래서 네온 사인, 네온으로 사인 신호줘라는 뜻이죠. 네온. 자, 원자번호 11번. 누굴까? 나트륨. 나야. 나트륨. 그래서 말 그대로 나 이렇게 써져 있죠. 나트륨. 자, 원자번호 12번. Mg. 마그네슘. 그렇죠. 마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14번. A, L. 소리 나는 대로 읽어. R. 알루미늄. 원자번호 14번. S, I. C 교수. 뭡니까? 규소. 이죠. SI 규소. 그 다음에 15번이 P. P. 인. 네, 한국말로 인. 16번이 S. S. 황. 한국말로 황. 와, 너네 어떻게 다 아냐. 자, 17번이 조금 전에 써줬네요. CL. C. 얘가 누구냐? 은매. 염소. 자, 원자번호 18번 소리 나는 대로 읽어. AR. 아르곤. 아르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원자번호 19번. 얘가 K야, K. 얘가 누구냐? 칼륨. 자, 20번이 CA. 칼슘. 칼슘. 너네 키 크려면 이거 먹으래.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대. 뭐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여 개 중에서 20개만 외울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됐어? 얘네들만 알아도 돼. 아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칼륨, 칼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원소 기호하고 한국말 매치가 잘 되는지 보시고요. 자, 이거 순서 외우는 방법은 이제 각양각색이에요. 수, 해, 리, 배 첫 글자만 따서 언니 오빠들은 외워요. 수, 해, 리, 배, 공, 탄, 질, 산, 구, 네. 남알긴 황. 그래서 나, 마, 알, 유, 인, 황, 염, 아, 칼, 카 이렇게 외우는 게 보편적이죠. 근데 이제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게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재밌게 외우려고 수에리배, 붕산질산, 붕탄질산, 푸네 이렇게 안 외우고요. 수에리배 뭐라고 하냐?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외우냐면요.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하 이렇게 외워요. 그죠? 네,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하 이렇게 외워요. 네, 그렇게 외우는 언니 오빠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첫 글자만 따서 배우죠. 네, 수해림의 붕탄질산푼에 남아 알규 인황여마 칼카 됐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주기율표 예쁘게 쓰셨죠? 자, 거기다가 뻑큐 표시하세요. 뻑큐 해 빨리. 자, 얘가 뭘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건데 원소는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그냥 알아. 안정한 원소. 원해. 나누는 완전 건 불안정. 모르겠는데요. 금속 원소와 아, 비금속 원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외우는 이 뻑큐 안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금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고등학교 때도 가장 많이 쓰는 이 뻑큐 안에 있는 원소들이 금속이고요. 나머지가 금속이 아니야. 우리가 외운 20개 중에서는 나머지 애들이 금속이 아니야. 자, 금속이 아닌 애들을 뭐라 그래? 비금속. 아닐 비자 써서 비금속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겠죠.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배울 때 주기율표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으니까 수동에서 적어 그려서 문제 풀겠죠. 화학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들은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됐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3분 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최대한 한꺼번에 이거 20개 다 못 외웁니다. 앞에서 혼자 외운 친구들이 있으면 쓸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20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3분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최대한 외워보죠. 그래서 주기율표 3걸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쓸 수 있는 만큼 써볼 겁니다. 리튬이랑 둘 다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두음 법칙 때문에 리라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주민아, 너 학교 어디야? 양아중학교요. 몇 학년이야? 지금 1학년. 지호하고 지연이 손 그치? 피났어. 피부 나이가 너무 연고하다. 우리 꼬맹이들이 주로 초육
피부가 그냥 탱탱하네. 너넨 아니고 이 새끼들아. 자, 됐죠? 야, 너네 어느 선생님들 수업 들었어? 김준호 쌤. 아, 이쪽은 주정 김준호 선생님. 선생이에요. 주종탁 선생님. 또 주종탁 선생님. 여기는 다 김준호 선생님. 너는 경아 쌤. 그렇죠. 주정 학생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은 경아 쌤 되게 좋아해요. 자, 주종탁 선생님도 엄청 네 수다스럽죠. 준호 쌤은 어떠니? 준호 쌤. 좋아요. 수다쟁이야? 네. 선생님은 약간 이쪽 특목관에 연가센터인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영재 가고 이제 목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 근데 여기가 연가센터라서 지금 여기 수업 하시는 분들이 다 연가 선생님들이세요. 영재 가고 물리화학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는 준호 선생님하고 결이 좀 비슷할까? 자,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됐냐? 했어요. 네. 자, 충분히 외우실 만큼은 외웠으니까 자, 이거 한 번에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도 가르치는데 그 언니 오빠들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일반고 가는 언니 오빠들은 사실은 이런 과정을 중3 때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 나눠주면 못 외우겠어요 하고 막 지랄들을 하죠. 이제 자, 해봐. 원자번호 쓸 것, 원소기호 쓸 것, 한국말도 쓸 것, 뻑큐도 할 것. 글씨도 엄청 예쁘게 쓰는구나. 지연아, 너 어느 중학교 가니? 어? 목일중 갈 것 같아? 그렇구나. 지연은? 광명북중. 광명북중이 광명중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학교야. 광명북중 따로, 광명중 따로.
서 있으라 그러다. 지울까 우리? 더 좋아? 더 좋아? 윤호쌤 손으로 서 있는 거 더 좋아? 지울까? 선생님 저 지워가지고 ጭ익성 여기에 서 있게도 되나요? 윤호쌤은 여기 서 있는 순간 너 뒤지게 패겠지. 자, 여러분들 그거 쓴 거 마무리하는 동안 저 항상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이 수업 왜 벌써부터 하니?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신지호는 고등학교 어디 갈 생각이야? 고등학교요? 일반고,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 어디 갈까? 생각은 어디 하고 있어요? 체육대 이거를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다는 건 영재 쪽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영재고? 가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갔는데 왜 영재고가 아니고 과고일까요? 벌써 2단계를 하는데. 근데 너 광명이면 경기도죠? 네. 경기 북가고 가는 게 영재 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재 쪽 생각하십시오. 경기도 쪽은 과고 가기 힘듭니다. 영재교 생각해요. 영재교가 차라리 가기 편하다. 경쟁률이 경기 북가고는 10대 1이에요. 영재교는 4대 1이고요. 조금만 더 해서 영재교 가십시오. 우지연 어디 갈래? 하라고. 네. 선생님 딸은 상상고 가 있는데. 그렇네요. 강민수 네. 어디 진로 어디 생각해? 저 그게 언제나 영재고나 과학.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네. 수원하고 있어요. 수원. KM 같은 거 해봤어요? 그거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정시 쪽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김가연. 그리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너 지금 수학이 어디니? 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수원 배우고 있어. 여기서 심슨 수원이네요. 가연이는 영재나 과고, 자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력한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은 과거는 아니에요. 과고 쪽은 아니야. 과고 영재고 쪽은 아니야. 그럼 자사 쪽이네요. 다나. 다나 오늘 없지. 윤호 네. 어느 쪽이야? 세종하고요. 세종가고 생각해요. 네, 과고 중에서도 세종가고여야 돼요. 한성은 안 돼요. 상관없긴 한데. 왜요? 수학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저 수원 다 끝나고 지금 경시 공부하고 있어요. 너 지금 여기 연관 쪽 수업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어디 하고 있어? 수학학원 어디야? CMS. CMS에서 지금 수원 끝났어? 민건 저그 외국. 응? 외고 생각해요.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수학이요? 네. 외국 살다 와가지고 좀 느려가지고 3, 4, 너 외국 살다 왔어요? 3, 4, 2 몇 년 살다 왔어요? 6년이요. 그러면 가능하네요. 어디요? 어디 지역이요? 멕시코 국제. 그쪽이구나. 그러면은 너는 수학 선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 3년. 그쵸. 외국 살다 와서 수학 선행이 거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쪽을 생각하는군요. 네. 윤진 지금 수학 어디 하고 있냐? 수학 어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과는 학년 구분이 없이 쿼리 과정이라서요. 학년이 막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뭐 무한대로 반복하시고 선행하시면 되지만 과학은 목적에 따라 선행할 수 있는 양이 좀 다르죠. 일반고나 자사를 갈 거면은 선행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과고나 영재고로 갈 거면 과학 선행은 엄청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조금 가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들이 결국 가실 때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한 개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대학이요. 뭐예요? 서울대밖에 없죠. 뭐예요? 여러분들 엄마들한테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과도 하나밖에 없나요? 아, 뭡니까? 저는 좀 달라요. 저희 엄마는 과는 하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의대고요. 서울대보다 더 위는 의대죠. 의대 있고 서울대 있지만 영재고나 과고는 의대 가지 않습니다. 의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 같은 물리학과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인데 물리학과 또는 컴공 그래서 또는 수학과 뭐 이쪽 가죠. 네, 이쪽으로 좀 가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요. 큐. 저는 듣는데요. 네. 자, 지나가면서 봤는데 기억이 안 대부분 다 쓰셨어요. 되죠? 그래서 처음 외우는 사람들만 빠져있는 공간을 조금 해결하시면 되고 LI 맞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쓴 거 있죠? 그거 다 다음 주까지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외워오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선행할 때 앞에 반 선생님들 성격에 따라서 외워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 외우신 분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커리에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고등학교 커리에서는 외우고 가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외워두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선생님하고 15번 수업하는 내내 할 거라서 다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기율표 밑에 보면 한국말로 뭐라고 막 써져 있지 않니? 이걸 채울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한테 이걸 주면 언니 오빠들은 그 밑에 줄까지 다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까지밖에 못 채운 거죠. 언니. 됐니?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한국말로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암모늄 이온, 수산화, 네, 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외워야 되거든요.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갈게요. 그게 다 차는 그 순간 아 여러분들이 화학을 좀 배웠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딱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거 원자가 뭐야 원소가 뭐야 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죠? 이제 막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은 10분만 끊었다가 선생님이랑 하도록 하죠. 자 10분만 끊었다